왜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질까요? 같은 실패를 겪어도, 같은 배신을 당해도, 같은 좌절을 마주해도 말이죠.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바로 정신의 구조입니다. 1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한 철학자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평생 병약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으며 인정받지 못한 채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상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니체는 단순히 철학 이론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삶이 무너지지 않는가에 대한 실전 매뉴얼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30분 동안 니체가 남긴 5가지 핵심 메시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 메시지들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 30분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너 자신의 길을 가라.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입니다. 너 자신의 길을 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라는 거 아냐? 하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니체가 말한 자기 길은 그런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이건 철학적으로 훨씬 더 깊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길을 배정받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길, 사회가 인정하는 길, 주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길,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안정적인 직장, 결혼, 내 집 마련. 이 루트를 따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길은 당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만든 길을 따라가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각자 다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모험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삶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넓이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 모든 다양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틀을 강요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말이죠. 니체는 이것을 집단 정신의 폭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연습. 우리는 어릴 때부터 평가받으며 자랐습니다. 성적으로, 외모로, 능력으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정말 내가 원해서였나요? 아니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이었나요? 니체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조차 모른다. 왜냐하면 평생 남이 원하는 것만 원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의 기준으로 성공했으니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느낌. 이게 바로 남의 길을 걸었을 때 마주하는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기를 바라는 건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나는 정말 만족스러웠나? 아니면 남들의 인정이 만족스러웠나?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기 목소리와 남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작은 실험을 통해 방향 찾기. 자기 길은 갑자기 떠오르는 계시가 아닙니다. 영화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게 내 길이야. 하고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 길은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은 걷는 자에게만 보인다. 무슨 뜻일까요? 일단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실험들을 해봐야 합니다. 새로운 걸 배워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건 재미있고, 어떤 건 지루하고, 어떤 건 의미 있고, 어떤 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 감각들이 쌓이면서 점점 내 방향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뭔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럼 일단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는 겁니다. 퇴근 후 1시간씩 새로운 걸 배워보거나, 주말에 평소 안 하던 활동을 해보거나, 다른 분야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이런 게 좋구나 하는 감각이 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 타인의 인정 욕구로부터 독립.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경고합니다. 칭찬에 중독된 사람은 결국 남의 꼭두각시가 된다. 왜 그럴까요? 칭찬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행동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만 하게 되고 칭찬받지 못할 것 같은 일은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내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길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외롭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자기 길을 걷는다는 건 결국 고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두가 박수칠 때 나만 다른 길로 가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니체의 이 문장은 정말 강력합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 심리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고통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찢어지고, 숨이 차고, 땀이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딥니다. 왜? 그 고통 뒤에 더 강한 몸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미 없는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모욕당하거나, 노력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거나, 열심히 했는데 배신당하거나, 이런 고통은 견디기 힘듭니다. 왜? 의미가 없으니까요. 니체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왜 고통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을 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표면적 목표를 넘어 감정적 기후 찾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울 때 표면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목표들은 너무 얕습니다. 왜?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는 껍데기일 뿐이다. 진짜 힘은 그 뒤에 숨은 욕망에서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 뒤에 숨은 감정적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는 목표가 있다면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뭘까요? 더 이상 불안하고 싶지 않다.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내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다. 이런 감정적 이유들이 진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목표라면 돈을 벌었을 때 목표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정적 이유가 목표라면 그건 평생 당신을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목표는 도달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존재적 질문 던지기. 니체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존재적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엇을 할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성공하고 싶다. 는 목표보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가 더 강력한 질문입니다. 나는 돈을 벌고 싶다. 보다 나는 어떤 가치를 세상에 남기고 싶은가? 가 더 깊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목표를 넘어서 당신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이 매일 던지는 질문의 수준이 당신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작은 질문만 던집니다. 오늘 뭐 먹지? 이번 주말에 뭐 하지? 다음 달 월급으로 뭐 사지? 이런 질문들은 삶을 유지시킬 순 있지만 삶을 의미 있게 만들진 못합니다. 반면 존재적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당신의 하루하루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사소한 선택조차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 작은 성취를 통해 의미 증폭시키기. 의미는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내 삶의 의미야 하고 깨닫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건물은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삶의 의미도 마찬가지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그냥 목표일 뿐입니다. 의미가 크게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조금씩 건강해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날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주일째엔 조금 뿌듯합니다. 한 달째엔 습관이 됩니다. 석 달째엔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1년째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이 바로 의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의미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있다. 는 감각을 느낍니다. 그 감각이 바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 방향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위대한 생각은 걷는 동안 떠오른다. 니체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철학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생각은 걷는 동안 떠오른다. 앉아서 나온 생각은 죽은 생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니체는 몸과 정신이 분리된 게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몸이 움직여야 생각도 움직인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니체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걸으면서 사유했죠. 그의 대표작들은 대부분 걷는 동안 떠올린 생각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왜 걷는 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생각의 정리. 머릿속이 복잡할 때 더 생각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꼬입니다. 생각은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같은 생각이 맴돌고 출구가 안 보이고 점점 더 막막해지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재정렬입니다. 그리고 걷는 게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걷다 보면 생각들이 제자리를 찾는다. 실제로 걸으면 뇌가 달라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 걸을 때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하나씩 풀리고 우선순위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니체는 이걸 걷는 명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관찰의 확장. 걷는 동안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사람들을 보고, 자연을 보고, 건물을 보고, 풍경을 봅니다. 그리고 이 관찰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힌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고민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 문제만 보이고, 내 상황만 보이고, 내 감정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죠. 하지만 걸으면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사람도 힘들어 보이네. 저 나무는 저렇게 꺾여도 다시 자라는구나.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다양하구나. 이런 관찰들이 쌓이면서 내 문제를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상대화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감정의 재설정. 걷는 동안 쌓인 감정들이 가라앉습니다. 화가 났을 때, 불안할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이런 감정들은 앉아서 생각할수록 더 증폭됩니다. 하지만 걸으면 다릅니다. 몸이 움직이면서 감정이 서서히 흘러갑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말이죠. 니체는 말합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실제로 걷다 보면 처음엔 화가 나다가도 점점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불안하다가도 점점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움직이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줍니다. 니체는 이걸 과학적으로 알았던 건 아니지만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도 건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걷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목적 없이 걸어보세요. 목적지를 정하지 말고 그냥 걸으세요. 생각도 정리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걸으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정리됩니다. 둘째, 최소 20분 이상 걸으세요. 10분은 너무 짧습니다. 20분은 지나야 뇌가 전환 모드로 들어갑니다. 셋째,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거나
SNS를 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냥 걸으세요. 니체는 말합니다. 하루 1시간을 걷지 않는 사람은 철학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생각의 도구입니다. 네 번째, 어제의 나를 넘어서라. 니체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초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초인은 완벽한 인간이나 슈퍼맨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간단합니다.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내가 넘어서는 사람. 이게 전부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성장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초월을 통해 만들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성장의 본질. 우리는 종종 성장을 남과 비교하며 판단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나? 저 사람은 저렇게 앞서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왜?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기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진짜 성장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엔 10분밖에 집중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15분을 해냈다면 그게 성장입니다. 어제는 화를 참지 못했지만 오늘은 잠시 멈추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성장입니다. 어제는 두려워서 못한 일을 오늘은 작은 용기라도 내서 시도했다면 그건 분명한 초월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 다시 말해 되어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너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미세한 초월이 핵심이다. 사람들은 성장이라고 하면 거창한 변화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큰 변화는 작은 초월의 집합이다. 즉, 매일 1%씩만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됩니다. 이 작은 1%가 모이면 1년 뒤, 10년 뒤 완전히 다른 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초월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초인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상처를 힘으로 바꿔라. 니체 철학을 대표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숨기고 실패를 지우고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르칩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의 상처는 너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상처는 나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고통을 겪을 때 인간은 가장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숨기고 있던 욕망, 두려움, 가치관이 고통 앞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니체는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통해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은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함은 고통을 통해만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찢어져야 더 두꺼워지듯 마음도 상처를 통과해야 단단해집니다. 따라서 니체의 관점에서는 상처 없는 삶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 기회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세 번째, 상처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힘.
상처를 힘으로 바꾼다는 것은 억지로 긍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단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재료로 사용하라. 즉, 상처를 재료로 삼아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이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실패를 통해 통찰을 얻고, 배신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고통을 통해 의지를 단련하고, 좌절을 통해 나를 다시 구축하는 것. 이 과정이 바로 니체가 말한 흔들리지 않는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30분 동안 우리는 니체의 5가지 핵심 사상을 다뤘습니다. 너 자신의 길을 가라.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본성으로 사는 삶. 살아가는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방향이 있을 때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 위대한 생각은 걷는 동안 떠오른다. 몸을 움직여 정신을 깨우는 힘. 어제의 나를 넘어서라. 작은 초월의 반복이 새로운 나를 만든다. 상처를 힘으로 바꿔라.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재료로 사용하는 태도. 니체는 평생 고독했고 아팠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때문에 강해진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자신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우리에게 보여준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꾸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